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오래된 원룸에 살고 있던 주인공이 있어요. 이분은 어느 날 현관 안쪽에 시커먼 자국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게 뭐지? 최근에 집에 사람을 들인 적도 없어서 굉장히 의아했죠. 그리고 평소에 청소도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 네, 그 검은 자국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자국이 굉장히 깨름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물걸레를 가지고 와서 이 자국을 지우려고 했는데요.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도전을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또 그 자국은 점점 커지고 완전 얼룩이 돼서, 네, 점점 면적을 넓혀 나갔죠.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뭔가 이상해서 현관 앞에 그 얼룩이 있는 거기에서 천장 쪽을 올려다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천장 쪽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검은 물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혹시 오래된 피가 또는 오래된 사람의 수액 또는 책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쭉 훑어본 결과 이분이 사는 원룸 위층에서 한 여자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래된 원룸이긴 했지만 그 위층의 바닥이 견고했던 거예요. 즉, 이분이 살던 그 집까지 그 피나 다른 기타의 것이 전혀 스며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원룸이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분이 살고 있는 집 천장과 바닥에는 분명히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에게 얘기해도 경찰도 뭐라고 대답을 하지는 못해요. 결국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죽은, 위층에서 죽은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일까? 자신의 죽음을 알려달라고? 그 후에 경찰은 위층에 살던 여자를 죽인 남자친구를 결국 잡았고요.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죠. 네. 그 후로는 이분이 살던 그 원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간단한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역시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는 할머니 제사가 있어서 큰 아버지 댁을 홀로 찾았었습니다. 큰 아버지는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저는 지하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시키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기다린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큰아버지 댁이 이제 7층이었거든요.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이 전혀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도 안 닫히고 고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거기서 계속 버튼을 누르지 않고 뭐 7층이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계단을 오르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계단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한 5층 정도 올라갔을까요? 이때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만 해도 제가 지하 1층에 있을 때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네, 작동을 안 하고 고장난 것 같았었는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쓱 보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한 칸 한 칸 올라오는 게 보여요. 네. 아, 이거 뭐지? 잠깐 갈등을 했습니다.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잡을까? 근데 이미 5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층만 더 올라가면 이제 7층이잖아요. 다시 또 엘리베이터를 잡고 또 타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자 라고 생각하고 6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펑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와, 이거 뭐 지진이라도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다시 계단 아래로 재빨리 뛰어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큰아버지 집 바로 아래층 6층 정도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가스 폭발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119에 신고를 하고 그 과정을 저는 다 지켜봤던 거죠. 어찌됐든 큰아버지 댁도 6층에서 폭발이 났기 때문에 불길에 휩싸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방차와 구조대가 도착을 하고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거나 죽은 사람들이 아래로 실려 내려왔죠. 그런데 다행히도 큰아버지 댁에 모여있던 어른들도 많이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 돌아가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제사는 뭐 지낼 수가 없었죠. 못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라도 보호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못하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궁금합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그러셨던 걸까?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창밖의 사람들이라는 기묘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참 사막을 헤매다 그만 기절하고 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죠. 커튼을 열고 여느 때처럼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침대에 앉은 채로 커튼을 열어서 밖을 본 것이죠. 그런데 뭐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상체는 일으켰는데 하체 쪽이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마치 몸이 침대에 묶인 것처럼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스로 손을 뻗어서 침대 옆에 있는 협탁에 미지근한 물컵이 있었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들어있는. 끌어당겨서 목을 축였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지?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래도 답답하고 이상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아들! 근데 전혀 대답이 없어요. 와이프하고 아들도 어디를 갔는지 전혀 대답이 없어요.
아, 이게 뭐지?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부터 다들 어딜 간 거지?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핸드폰도 멀리 있어서 핸드폰을 할 수도 없었고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도 없고. 잠도 더 이상 안 오고. 그래서 일단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창밖을 보기로 결심을 하고 계속 밖을 봅니다.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 집에 아무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돼도 아무도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더 마시고 싶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 거의 묶여 있는 거죠.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상한 상황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늘 같은 사람들이지? 제가 계속 며칠 동안 보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갑자기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서 일단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어떤 본능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니 이런 주위를 둘러보자 모든 것이 사막이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막인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니 집도 사라지고 집이 있던 자리에는 사막에서 말라 죽은 저의 시신이 보이는 겁니다. 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막 여행을 왔었고 혼자 고립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정신이 까무르륵 해져서 꿈을 꾸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결국 그가 꾼 꿈은 사막의 꿈이 아니었고 사막에서 집에 있는 자신을 꿈꾼 거였죠. 사막이 현실이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이 꿈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꿈은 침대에 누워 저의 마지막 꿈은 침대에 누워 바깥을 바라보는 자신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저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영혼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는 역시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택배 차량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회사를 쉬고 집에서 요양하는 용진 씨가 있어요. 이분은 몸이 굉장히 쇠약한데 가끔 아파트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병원에 다니기는 하는데 갑자기 쇠약해지는 그의 몸이 왜 그러는지 의사들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점점 기력은 떨어지고 아파트 앞에 나와서 잠깐 거니는 것도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몸은 계속 말라가고요. 입맛은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용진 씨가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놀이터 쪽에 억지로 걸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서 택배 차량 하나가 올라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택배 차량이 뒷문이 열리고 이렇게 택배 직원이 물건을 꺼내는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상하네. 택배 차량에 항아리 같은 것만 줄비하고 다른 물건은 없네. 이 용진 씨가 보기에 조그만 항아리 같은 것만 그 택배 차량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 크기가 그냥 꿀단지 정도? 이런 크기의 항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용진 씨는 택배 직원한테 다가갔어요. 도대체 저 항아리 뭐 하는 물건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용진 씨를 힐끗 본 택배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707호 사시는 분이시죠? 용진 씨는 깜짝 놀랐죠? 네, 맞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지금 거기 가는 중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거죠. 택배 직원은 굉장히 명랑했어요. 근데 용진은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일단 뭐 본인의 운동 시간 또는 산책 시간은 끝났으니까 집으로 올라갔죠. 잠시 후에 택배 직원이 이 용진 씨가 가족과 같이 지내는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택배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용진 씨는 당연히 택배 올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택배 직원이 김용진 씨 이제 밖으로 나오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용진 씨는. 왜요? 제가 왜 밖에 나가야 돼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택배 시킨 것도 없는데? 라고 따져 물으니까 이 택배 직원이 씩 웃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을 항아리에 담아가려고요. 영혼을 항아리에 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택배 직원은 들고 온 항아리를 진짜 용진 씨에게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용진 씨는 너무나도 화가 났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영혼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안방에서는 그가 죽은 걸 확인한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영혼을 가져가는 택배 직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무선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미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일 아트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서비스 받는 거죠. 서비스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가 막히게 네일 아트를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색도 디자인도 예술인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그려주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들었죠. 이 네일 아트 하시는 분이, 네일 아티스트가 좀 기괴하기는 해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치 마녀처럼. 그런데 워낙에 기술이 좋고 해서, 감각이 좋고 해서 이 아티스트랑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네일 아티스트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혹시 최고의 네일 아트를 받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미진 씨는 응했죠. 그녀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늘 가던 가게로, 그 네일 아트를 받던 가게로 가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문도 잠겨 있고 손님도 본인밖에 없고 조명도 평소보다 굉장히 침침하고, 미진 씨가 흔들리는 걸 본 네일 아티스트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리에 앉혔어요. 미진 씨는 그래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았고요. 근데 다음 순간 갑자기 뭔가에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식에서 깨어나 보니 어느 지하실에 손톱 발톱이 다 빠진 채로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손톱 발톱이 다 빠진 자리에 그 네일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손발톱 바깥 라인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그려야 정말 예뻐요. 이렇게 그려서 손님을 우리 집에 소장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일 아티스트가 미치광이였던 거죠. 미진 씨는 네일 아티스트의 소장이라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에 덜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네일 아티스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오늘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온라인에서 별보기 동호회를 발견하고요.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모임이 있다고 메시지가 와서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온 사람은 달랑 1명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여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옷차림이 굉장히 기괴해요. 액세서리로 해골 모양 같은 것도 하고 옷도 뭐 범상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히려 기뻤죠. 와, 이 아름다운 분과 단둘이 별을 보러 가는 건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은 반전 매력으로 굉장히 큰 SUV를 몰고 오셨는데 SUV에 이 이노라는 친구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기 위해서 강원도 깊은 곳으로까지 차를 몰고 갔던 거죠. 그래서 둘이 타고 가다 보니까 마치 연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이노라는 친구는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던 거죠. 그들은 산까지 올라가서 별이 잘 보이는 평평한 곳을 찾아서 망원경을, 물론 그 여자가 가져온 망원경이죠. 망원경을 세팅하고 별을 관찰을 했습니다. 초심자인 이노에게 그 여자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죠. 어딜 보면 뭐가 나오고 어딜 보면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별자리를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이제 그냥 우리 풀밭에 누워서 눈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는 굳이 뭐 마다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녀의 말대로 풀밭에 누워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이 그의 눈에 가득 차서 들어왔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그리고 내 눈에는 아름다운 별이 끝없이 들어차 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인생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슥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이노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목이 베이고 맙니다. 결국 그 여자한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여자는 이노의 목을 완전히 잘라서 하늘에 대고 죄를 지냅니다. 신이시여, 이제 목 하나만 더 채우면 100개가 다 됩니다. 그리 되면 저의 제사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사람을 꼬드겨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신에게 죄를 지내는 마녀였던 거죠. 오늘의 6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공구를 다루다가 배 쪽을 다쳤습니다. 피가 당연히 바깥으로 나왔고요. 멋지가 않는 겁니다. 네. 혼자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가 마침 외출했던 와이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 지금 뭐해? 그래서 저는 바닥에 흥건한 피를 보고 지금 이게 안 보이느냐? 병원에 가야겠다. 119를 불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피식 웃으면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피가 어디 있어 지금? 오히려 저를 타박을 하는 겁니다. 쟤는 정말 피가 보이는데 근데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 괜찮은 건가? 내가 신경과민인가? 왜 헛게 보이지? 분명히 머리는 아득해져 오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난 병원에 가야 되겠어. 내 눈에 피가 보이고 지금 아프다고. 잠시 후에 다행히 아들이 집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붙잡고 야 병원에 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저를 부축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와이프는 뒤에서 까르르 웃고요. 왜들 저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실제로 다쳤던 거예요. 피도 났던 게 맞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죠. 조금 있다 와이프가 헐레벌떡 왔어요. 근데 아까랑은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놀라고 막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얘기를 했죠. 아니, 아까는 피 흘리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지금 뭐냐. 그러니까 와이프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본인은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친구들과의 모임에 있었다는 거예요. 뒷골이 띵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와이프로 보였던 와이프가 분명히 제 앞에 왔었는데 그 미지의 존재, 그 이상한 그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때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피를 흘리고 더 큰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